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무소속 후보가 전북 발전을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발전을 유인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후보에 출마할 경우에 대해 조만간 김 도지사에게 출마를 만료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천에서 적격자로 판정받으신 분들 또 선출되신 분들은 자기 능력과 실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되신 분들은 다 뭐 제도 탓, 남 탓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내용인데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임박해 6일이나 7일쯤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지역 내 모든 관심이 김 지사의 입을 향하고 있으며 무소속 출마 파급력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김 지사 지지층은 4년 전 선거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데다 민주당에서 제명되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최근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자체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4년 전 득표율은 김 지사의 경쟁력이 아닌 당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송하진 전 도지사의 컷오프에 따른 특수적인 정치 지형과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결합된 결과라는 게 중론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 지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역시 현직 프리미엄과 정권 교체 후 여당 단체장이라는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무소속 출마 시 이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양충모입니다.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경제시장 양충모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29년, 또 새만개발청장으로 2년 등 한 30년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는 각종 경제 대책에 다 제가 수립, 관여를 많이 했고요. 또 예산을 또 직접 편성도 했고요. 새만개발청장 할 때는 기업 유치, 또 각종 또 국가예산 확보 등의 실전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원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려운데 이걸 하여튼 잘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검증된 후보, 또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원의 살림살이도 굉장히 열악한데 최대한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 제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분야를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많은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또 네트워크가 제일 좋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일 국회와 가깝게 지내거든요. 국가 예산이나 각도 또 경제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과 교류를 했고요. 또 지금도 많이 알고 있는 의원들 많으시고 특히 이제 그거 외에도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또 우리 기획재정부가 또 같이 근무했던 제 후배들이 지금도 총책을 맡고 있고 또 각종 경제부처에 있는 장차관 꿈들도 많은 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전북대 남원 캠퍼스 내국인 정원 확대, 그것도 전북대 국가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AI 우리 공공의료 캠퍼스 조성도 당연히 국가예산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의전원법이 저번에 통과가 됐는데 남원으로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도 2030년까지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국가 예산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청렴하고 또 어떤 그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30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임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출마 기전에서 밝혔듯이 가장 지금 남원 시정이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제1 시민행정을 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남원을 잘 살게 하고 또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시장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또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 새로운 경제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더 익숙해 있고 그동안 제가 또 30년 이상을 그쪽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남원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원 시민들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많은 부분의 토론이나 소통을 하면서 그런 대책도 만들고 잘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희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군의원 가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의 상대 후보 측 사업장 방문과 지역 당무 관계자의 편향적 행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중앙당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신 후보는 군민의 선택이 그 어떤 힘보다 높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순창군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헬로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제96회 춘향제가 오는 6일까지 열리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나눔까지 더해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남원의 밤과 낮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미인 선발부터 명창에 울림 있는 소리,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 등 축제에 반짝이는 순간들을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꽃가루가 축복처럼 흩날리는 무대 위. 제96회 춘향 진에 오른 김하연 양이 트로피를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단아한 자태와 지성미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6명의 수상자들. 화려한 조명 아래 당당히 서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경연에서는 박수현 씨가 심청가 중 추월 만정을 열창하며 신봉사의 애절한 마음을 소리에 담아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명창에 반열에 오른 박명창은 영예의 대통령상 깃발을 들고 동료 수상자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나눔의 열기도 이어졌습니다. 가수 션 씨와 96명의 참가자가 사랑 나눔런 출발선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름다운 요천변을 배경으로 9.6km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모은 소중한 마음은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전달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의 절정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요천 승월교 위 밤하늘을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우며 수만 명의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춘향과 목룡의 재회를 그리는 불꽃 판타지는 레이저와 음악이 어우러진 쇼로 펼쳐져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남원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향제의 순간을 담은 헬로포커스 정명기였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과 어디 갈지 고민이시죠? 전국 곳곳에서 체험과 공연,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가족 나들이에 딱 맞는 행사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곳들을 가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이날을 즈음해 국립부산과학관이 AI와 과학 원리를 배우는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곳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 5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이번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 과학관 전역에서 AI와 과학의 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행사가 열리는데 각종 메이킹 체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메이킹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AI를 실제로 써보는 프로그램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었던 실제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 AI 챌린지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에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초청 강연이 있고 천재들의 생각 비법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도 운영 중입니다. 5월 5일 영화의 전당에서는 제53회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비밀 요원이 된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가 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공연과 크리에이터 라이브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민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에서도 이날 하루 어린이 문화 한마당이 펼쳐져 태권도와 저글링쇼 등 신나는 놀거리들이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그런가 하면 2일 부산시청 1층에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는 착시 현상과 공기대포 등 과학 원리를 소재로 한 과학 마술 콘서트가 열리고 도모헌에서는 주말 동안 창작 아동극 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또 어린이 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들이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한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부산 도심 관광지를 누비는 부산 시티 투어를 만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생명의료 전문 과학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내시경과 초음파 등 실제 의료기기를 활용한 전시부터 미래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특별전까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윗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초음파 장비로 간과 췌장, 신장까지 살펴봅니다. 생명 현상과 인체 구조, 의료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입니다. 집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이곳에 이마를 대고 뇌파가 전달되면 미니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세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과학관은 여러 곳에 있지만 생명과학과 의료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은 전국에서 원주가 유일합니다. 물론 종합과학관에서도 생명과 의학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주 깊게는 다루지는 못합니다. 대신 저희는 전문과학관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생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체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원과학관은 신체를 중심으로 질병과 치료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생소한 의료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꿈이 의사인데 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내시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획한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순회 특별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얘기하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일까지는 어린이날을 맞아 과학으로 놀자 어린이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DNA 야광 팔찌 만들기와 태양 관측 안경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강원은 물론 대전과 과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국립과학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제인 사이언스 패스도 판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도 빼놓을 수 없죠. 전남에는 곤충 체험부터 공룡 축제까지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나들이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 솜씨듯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에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대형 스크린 속 공룡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높이 5m에 이르는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알로사우루스 화석까지 다양한 공룡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공룡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떨리지만 재미있어요. 저희는 광양에서 왔고요. 와보니까 여러 가지 공룡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2일부터 5일까지 공룡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엽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 해남에서 결제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땅끝 해남 반값 여행을 마련했는데 신청 접수 이틀 만에 2,200팀이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총 4일간 공룡이 살아있다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공룡 드론쇼, 그다음에 로봇 공룡, 순회 공연 등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하고 AI 기술과 결합된 최첨단 볼거리를 강화했습니다. 영암 곤충박물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문객에게 장수풍뎅이를 나눠주고 사슴벌레 성충 뽑기 행사와 함께 곤충 모양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됩니다. 살아있는 곤충 그리고 파충류 친구들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1, 2층 전부 다 이제 해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오셔도 이제 해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이를 비롯해 어린이날 당일 여수에서는 어린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장흥에서는 나비를 주제로 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